자, 위기의 여당은 이 선대위를 이재명이 자기 중심으로 다시 짜도록 모든 사람이 사퇴한다. 자, 그런 지금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두관을 필두로 지금 사퇴하기 시작했죠. 선대위원장들이.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 마음대로 짜보겠다. 지금 이렇게 됐고, 주말에 이제 이 김종인이 자신의 고집을 거두고 윤석열의 안대로 결국은 이제 선대위를 야당도 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밑에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상임 선대위원장이 둘입니다. 하나는 이준석이 대표, 하나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래서 이 상임 선대위가 있고 그 밑에 공동 선대위가 있고, 자, 그리고 후보 직속 특위로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김한길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약자 동행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여곡절, 이 후보가 된 지가 11월 5일인데 보름도 더 지나서야 선대위 구성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의 핵심은 윤석열이 김종인의 고집을 꺾었다라는 게 이 합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종인이가 김병준과 김한길이 절대 안 된다. 어중이 떠중이 끄덕거려서 선거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좀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죠. 자리 사냥꾼 파리떼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자기가 정권을 가지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간부매전 이준석이가 서포트하고, 그래서 이준석과 김종인이가 총괄 선대위, 상임 선대위를 장악하고, 이제 그래서 선거운동에 조직 인사 자금을 다 주무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윤석열이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대위 체제가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이런 삼각구도로 가게 되었고, 또 MB의 측근인 MB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를 총괄 상황실장에 넣고, 또 자신의 절친 권성동이를 사무총장으로 옮기면서 후보 비서실장에는 장재원이를 앉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종인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종인이 이준석과 더불어서 이 선대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고 당의 기존 조직들은 윤 조직과 해체하고 전부 지역으로만 박아버리고 중앙은 자기들이 장악해서 끌어가고, 그리고 윤은 자기들의 일종의 말로 사용을 하려 했는데 이 부분이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종인이가 얼굴 마담처럼 됐는데, 그러면 보통 때 김종인이라면 안 하겠다고 들어 앉아야 되는데 윤 쪽에서 김종인이가 들어 앉으면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 김종인을 빼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니까 김종인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자기 인생에서의 마지막 이 성부수가 뛰어보지도 않고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 되니까 김종인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럼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이런 틀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틀이 제대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이는 설림형 실무선대위를 구성해서 자기가 다 컨트롤하려 했고, 윤석열은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지금 해왔는데, 김종인이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을 치르거나 2016년 민주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 그리고 또 이번에 2020년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의 동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될 때 정권을 달라는 부분이 항상 이 사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정권을 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사실상 윤석열이 못 주겠다, 그만두든지 하든지 알아서 해라 되면서 김종인이 그야말로 체면을 구기고 머리를 숙이면서 들어온 양상이 되었고, 지금 윤 캠프는 윤석열이 정치력을 발휘했다라고 말을 하고, 20일 토요일 날 김종인을 윤석열이 만날 때
김병준을 대동한 것도 그런 사례다.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대위 구성을 윤석열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만큼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책임은 윤석열이 져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뭐 경륜도 보강하고 또 남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현재 저 캠프에 돌아가는 수준을 보면 그렇게 지금 사회적 약자니 소외계층이니 서민들을 위한 과감한 개혁을 하는 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지난주까지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 캠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대로만 시간만 보내면 이기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는 그런 낙관론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스스로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 성공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임태희를 실무총괄로 맡겼다. 김종인이가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임태희라는 사람 이명박 때 그야말로 젠틀한 예스맨 비서실장이었죠. 지금 같은 이런 시기 이재명이 파퓰리즘으로 국민들을 막 선동하면서 나올 이런 상황에서 과연 윤 캠프가 과거에 이런 인물들과 또 더 나아가서 뭐 정치판의 선수들 이런 사람들로 꾸려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별로 개의치 않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위기가 와야 지금 잘못이 드러나지 위기가 오기 전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면 된다. 요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에 비정치인을 임명하겠다 하지만 권경의 변호사가 거론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자기들 입장에서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자 민주당 하거나 좌파 하다가 이 문갈이나 이재명이 밑에서 팩 먹고 나온 몇 사람이 중도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김준근이가 중도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특정 인물이 중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그의 정책으로서 중도나 또 기존의 보수에 실망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사람이 누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숱한 선거에서 이미 경험해본 바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지금 자기 캠프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에 리더를 적당히 유지하고 있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보였던 전형적인 대선 운동 과정이라는 겁니다. 김종인이 신동아의 윤 이해창 대선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진중근이는 윤 지지율 10% 깎아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윤의 지지의 위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이 이렇게 안이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윤에게는 정말로 이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로 없는 것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그가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항상 상투적인 아주 스테레오타입 같은 보수의 1위를 달리는 후보가 했던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김종인이 갖다 놓고 김병준이 갖다 놓고 그리고 김한길이 갖다 놓으면 중도나 좌파들까지도 또 보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표를 찍고 그 사람 영입했다고 지지합니까? 그리고 김종인이나 김한길이나 김병준이가 이 시대의 서민의 삶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발언하고 정책으로 옮기려는 지속적인 집요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을 갖다 놓은 것은 어중이 떠중이 갖다 놓고 간판으로 세우려는 진부한 형태의 선거운동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